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후반전 코너 두 번째 손님, 저의 50년 지기 친구 김헌진 친구를 모셨습니다. 친구의 그동안 가까이서 보아왔기 때문에, 지난 60년 세월 함께 해왔기 때문에, 또 남자가 60세 이상 동안 열심히 살고 나면 정말 감동적인 삶이 항상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삶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감동과 또 교훈이 되고, 또 저의 세대들에게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친구의 삶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헌진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62년 충청북도 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한 7년간은 충북 영동에서 전원 생활도 하고, 어릴 때 할머니 품에서 쭉 자라다가, 그 다음에 이제 8세부터 이제 부모님 계시는 부산으로 이제 올라와서 부산에서 대학 졸업까지 이제 많은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공장에서 몇 년 생활하다가 연구소에서 발령받고, 그리고 이제 연구소가 화성에 있는 남양연구소로 신축 건물을 짓고 큰 100만 평 이상의 부지로 이제 옮기면서 같이 연구소에 이제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자동차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국내, 유럽, 북미, 중국, 그리고 이제 기타 신흥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 대관청을 상대로 승인장을 받는 업무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인증장을 취득하는 업무인데, 차를 만들어서 생산만 한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그 차를 그 국가에 팔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됩니다. 그 승인장이 없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모델 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파일럿 차가 나옵니다. 그 파일럿 차는 최종적으로 이제 수출차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인 품질을 이제 보증하는 차인데, 그 파일럿 차를 가지고 국가 형식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국토교통부라든지 또는 이제 뭐 성능시험연구소라든지 또는 환경부라든지 모든 기관을 통해서 또 별도로 받습니다. 항목이 각 국가마다 상당히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크게 이제 환경하고 안전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거기에 이제 친환경차 또 별도의 이제 분류가 됩니다. 토탈 한 항목으로만 따진다면 60개 항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충돌, 뭐 충격, 뭐 배기, 에미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반적인 안전장치, 뭐 타이어 장착이라든지 또는 와이퍼 와셔 윈도우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인테리어 피팅, 뭐 외부 돌기 또는 샤페이지가 없도록 만드는 어떤 규정, 그리고 성능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항상 법규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다 대응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6대 4 정도로 이공계, 그리고 이제 4대 정도로 이제 어문학 계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어문학 계열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첨단화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첨단 어떤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또는 친환경차 이런 법규가 강화되고 또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제 어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인문계보다는 이제 기계라든지 또는 전자 또는 이제 흔히가 말하는 이제 최첨단 어떤 기능 뭐 그런 분야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편중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으로 결혼이 생기면은 그 인원을 다 이제 모았다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수시로 모집합니다. 연구소에서 직접 모집합니다. 그렇습니다. 연구소에서 직접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서도 차량 개발 분야가 있을 것이고, 설계 분야가 있을 것이고, 시험 분야가 있을 것이고, 상당히 이제 사업부별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족한 인원을 각 이제 실이라든지 팀에서 다 수합된 거를 인사에서 다 종합을 해서 각 부분에 맞는 그 지원에 해당되는 사람을 별도로 공고를 올려서 나름대로 수시 모집을 지금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이제 주재원 근무는 2007년부터 이제 2012년까지 북경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했던 주 업무는
한국 공장에서 만든 차가 이제 중국에 수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갔을 때는 수입차가 되는 거고 저희는 수출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수출차하고 수입차 거기에 대한 어떤 판매를 위한 대관청 현지 인증을 종합 수행하고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현지인을 통해서 영어로 이야기를 다 하면은 이 현지인은 제가 했던 영어를 이제 이분 중국 관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제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중국어로 받은 거를 이분은 또 다시 저한테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초창기에는 했고요. 한 2년 지나고부터는 제 나름대로도 약간의 이제 사교적인 뭐 나름대로 기본적인 업무는 또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이제 아주 민감한 내용 외에는 같이 이렇게 이제 중국어로도 이제 소통을 또 하면서 일도 같이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관시는 이제 어느 국가든 어느 사회든 다 관계심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어떤 공감대가 없으면은 일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관시를 활용한다는 거 생각하면은 그냥 술 사주고 그냥 가서 이렇게 찾아뵈고 얼굴 자주 보이고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달라고 그냥 뒤에서 이제 어떤 눈밑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이전에는 했는지 몰라도 그게 잠깐이었고 어떤 책임감이 따르고 어떤 인가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응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 없이 어떤 기본적인 원칙 없이는 절대 관시가 있다고 해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실력이 있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의를 다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그 위에서 관시가 더 성장이 되고 관시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어떤 좀 유화적으로 그렇게 많이 접근을 이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람도 많고 지역도 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구조와 계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 사람들의 일처리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만만디 그리고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을 처음에 단추를 끼기가 어렵지 한번 단추를 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실행력이라든지 또는 천천히 하더라도 확실하게 간다는 그런 큰 대견지 그런 거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IMF가 이제 1997년도에 이제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때는 나름대로 직장에서 허리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제 너무 부각되니까 저는 그런 위기에서는 이제 쉽게 이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기아 자동차를 같이 이제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더 크게 되는 기회가 또 되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생산 차량 이제 일치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제 일치성 검사가 뭔가 하면은 인증장에 이제 보면은 인증장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냅니다. 그 서류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한 2만여 개, 3만여 개까지 지금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차를 가지고 어느 일정한 시간에 그리고 관청의 직원들이 와서 차를 다 조사를 합니다. 너희들이 제출한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다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정을 받고 다 했지만은 그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가 또 변경이 되면은 다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가끔씩은 놓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국 관청에서는 불일치라고 이제 통보가 되면서 생산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 일이 되면은 수출되고 있던 차, 생산되고 있던 차, 선적되고 있던 차가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난리가 나는 일이 생기죠. 당장부에 보고가 들어가고 차 못 팔게 됐다. 인증에 뭐 불합격이 받았다. 뭐 인증장을 반납해라. 그런 이런 난감한 일이 종종 비일비재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몇 번 겪으면서 중국 관청에 가서 읍소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소명도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더 큰 차, 정말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차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 정말 중국 관청의 그 고위직을 찾아가서 고위층까지 찾아가서 정말 고개를 이제 90도까지 숙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이제 양쪽 무릎까지는 타마 국가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꿇지는 못하고 한쪽 무릎은 정말 꿇으면서 한 번 더 우리의 어떤 소명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하여튼 우리가 소명이 통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때 상당히 힘들었을 때 제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시하고 그리고 중국에 와서도 이런 불일치되는 차가 생각보다 적다. 그리고 그런 거를 충분히 우리는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재빠른 시간 안에 재인증을 통해서 다 이제 재인증 완료를 득하고 그리고 다시 재인증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또 다시 이제 수출이 재개되고 네, 그렇게 이제 했던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뭐 유럽, 뭐 제주도, 뭐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직 이제 팔순이신데 이제 부산에서 이제 살아 계시니까 나중에라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거 아니겠나 싶어서 마지막 건물에 요양보호사를 이제 땄습니다. 그동안 제가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커피에 대해서 나름대로 커피숍도 하나 차려볼까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커피를 아주 좋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또 한 1개월 반 이렇게 이제 시간 투자를 해서 땄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실업급여가 이제 9월 말이면은 이제 끝날 마당에 23년 9월 맞습니다. 23년 9월 그때쯤 돼서 이제 그 삼성생명이라는 데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삼성생명 보험회사인데 뭐 법인 영업이라는 그런 코드로 해서 한번 일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실업급여는 끝나가고 뭐든지 한번 하는 게 좋다. 그런 마음에 이왕이면은 하는 거 좀 새로운 것도 한번 해봐도 좋겠다. 그것이 이제 한번 설명회를 한번 듣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설명회를 한번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 보험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50인 뭐 전후의 기업을 상대로 대표를 만나서 어떤 기업의 어떤 보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업의 대표가 좀 더 기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서 한번 교육을 듣고 또 이제 이것도 하려니 이제 자격증도 이제 또 따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자격증도 일부 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지점을 이제 배치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한 8개월여 이렇게 이제 이 GFC 이제 그룹 파이낸셜 컨설턴트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업 승계 어떤 일환으로 가업 승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 연세가 이제 70대 중반이셨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가업을 물러받게 되는 그런 어떤 컨설턴트와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끝날 때까지 수행을 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이제 가업 특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제도가 이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100% 이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든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가치 평가를 해서 이제 자녀분한테 그 이제 승계받을 그런 이제 신임 대표께 그런 작업을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분을 양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별도 법인까지 이제 설립을 해서 그리고 최대한 이제 어떤 가업 특례 제도의 어떤 제도를 활용을 하는 그런 게 거의 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뭐 영어로 한마디 이제 하면은 No matter how you feel, No matter how you feel, wake up, wake up, wash up. wash up.
dress up, 드레스 업, show up, 쇼 업, and never give it up. 네버 기브 잇 업. 아, 그러니까 이거 좀 상황이 어떻게 닥치더라도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차려입고 예. 그리고 대중 앞에 나서야 됩니다. 예.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늦게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결국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은 나름대로 최소한의 성과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50년 지기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담삼아 무대뽀 김원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 깊은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가까이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그 50년 지기 친구입니다만은 또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됩니다. 사람이든 또 민족이든 국가이든 크게 도전하지 않으면은 그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그냥 서서히 소멸해 갈 텐데 어떤 인생이든 한 번씩 크게 도전을 해봐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크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준 제 50년 지기 김원진 친구의 인생 후반전을 아주 크게 응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